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소중한 자산이 단 하룻밤 사이에 허무하게 사라질 수 있다면 어떠실까요? 상상조차 하기 싫은 악몽 같은 이야기일 텐데요. 하지만 정확히 27년 전, 대한민국에서는 수많은 시니어들이 이처럼 잔인한 현실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대체 무엇을 미처 알지 못했고, 또 이 혹독한 경험 속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과거의 비극적인 사례를 통해 현재 우리 앞에 놓인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시니어들이 어떻게 스스로를 지키고 미래를 현명하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핵심 원칙들을 생생한 이야기로 만나보려 합니다. 단순한 정보의 나열이 아닌 그 시대를 겪어낸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얻는 실질적인 교훈은 분명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자, 그럼 1997년 그 격동의 시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1990년대 중반의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역동적인 번영의 시대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활기 넘쳤고 여기저기서 솟아오르는 고층 빌딩들은 끝없는 성장의 상징처럼 보였죠. 사람들은 너도 나도 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 앞에 길게 줄을 서며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웠고 대기업에 몸담았던 중년 가장들은 정년퇴직 후 안정된 노후를 당연하게 그리곤 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낙관적인 경제 성장률 지표들이 보도되었고 우리 경제는 고도 성장을 거듭하며 탄탄대로를 달리는 듯 보였습니다. 당시 시니어 세대에게 자산 형성이란 대부분 부동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기업에서 받는 퇴직연금이나 저축은 든든한 노후 보장의 수단으로 여겨졌습니다. 재테크에 대한 인식도 그리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실하게 일하고 저축하면 자연스럽게 부가 불어날 것이라는 막연한 낙관론이 지배적이었죠. 누구도 이 번영의 이면에 숨겨진 취약성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마치 조용하고 평화로운 바다 밑에서 거대한 폭풍이 서서히 응축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던 것처럼 말입니다. 모두가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무방비 상태로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그렇게 평온했던 일상은 예고 없이 찾아온 거대한 폭풍의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1997년 겨울, IMF 외환위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은 대한민국 전체를 거대한 충격과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경제위기는 우리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했고 대량 해고의 칼날은 정년퇴직을 앞두거나 이미 은퇴한 시니어들에게도 예외 없이 찾아왔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했던 직장에서 갑작스럽게 해고, 통지서를 받아든 이들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부동산 가격은 폭락했고 은행 금리는 무섭게 치솟았습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마련해 두었던 아파트의 가치는 순식간에 반토막 나버렸고 어렵게 모아둔 예금마저도 불안해 보였죠. 은행 창구 앞에는 예금을 인출하려는 사람들로 길게 줄이 늘어섰고 거리에 나붙은 급매물 딱지들은 당시의 참담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국민들은 너도 나도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하며 나라를 살리려 안간힘을 썼지만 경제 전반의 붕괴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흐름처럼 느껴졌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자녀의 결혼 자금이나 유학 자금을 준비했던 시니어들은 순식간에 모든 계획이 무산되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자녀들이 직장에서 실직하는 상황까지 겹치면서 노년의 삶은 그야말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평생의 안정을 꿈꾸던 시니어 세대는 갑작스러운 위기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는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깊은 좌절감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함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처럼 예측 불가능한 거대한 경제 폭풍은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죠. 그야말로 갑작스럽게 찾아온 재앙 앞에서 은퇴를 준비하던 많은 시니어들은 갈 곳을 잃고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생의 안식처가 되어줄 것이라 믿었던 집은 순식간에 거대한 빚덩이가 되어버렸고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애써 모아두었던 자금마저도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으니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상실감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함은 걷잡을 수 없는 절망으로 변해갔습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작은 배처럼 그들은 삶의 나침반을 잃어버린 채 표류하는 듯했죠.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시작했지만 불행하게도 많은 이들이 잘못된 판단으로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채 자신이 가진 자산을 헐값에 팔아치우는 패닉셀링이 곳곳에서 벌어졌죠. 지금이라도 팔지 않으면 더 손해볼 거야 라는 생각에 많은 시니어들이 어렵게 마련한 아파트를 금매로 내놓거나 주식을 바닥에서 던져버리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악순환이었습니다. 당시의 부동산 시장에서는 반의 반갑이라는 말이 돌았을 정도로 한때는 꿈의 보금자리였던 아파트가 순식간에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비극이 흔하게 펼쳐졌습니다. 혹은 이미 손실이 커진 상황에서 한 번에 만회하려는 심리로 무리하게 빚을 내어 투자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영끌이라고 불리는 행태였죠.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라는 절박함에 고금리의 사채까지 끌어다 쓰는 경우도 있었고, 이는 결국 더 큰 빚더미와 파산이라는 참담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냉철한 판단이 중요하지만 당시에는 공포와 절망이 이성을 마비시켜버렸던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남은 여생의 안정을 위해 내린 결정들이 오히려 삶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모는 비극적인 상황이 반복된 것이죠. 하지만 모두가 그런 선택을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극심한 혼란 속에서도 일부 시니어들은 남다른 통찰력과 침착함으로 위기를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미리부터 자산을 한 곳에 몰아두지 않고 여러 곳에 나누어 투자하는 분산 투자의 원칙을 꾸준히 지키고 있었죠. 부동산과 주식, 채권, 그리고 현금 등을 적절히 배분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두었기 때문에 한쪽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더라도 다른 자산으로 손실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는 속담처럼 이들은 위험을 분산하는 지혜를 실천하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현금 확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현금은 그야말로 생명줄과 같았죠. 많은 자산이 급락하는 와중에도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던 이들은 오히려 바닥에 떨어진 우량 자산을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잡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IMF 외환 위기는 단순히 국가 경제의 위기를 넘어 시니어 개개인의 삶의 깊은 상처와 함께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이들이 예측 불가능한 경제 폭풍 앞에서 얼마나 무방비 상태였는지를 처절하게 깨달았던 순간이었죠. 그들은 재테크가 단순히 돈을 불리는 기술을 넘어 삶의 안정과 직결되는 생존의 원칙임을 온몸으로 체감해야 했습니다. 자산의 다변화와 충분한 현금 흐름 확보라는 어쩌면 너무나도 기본적인 원칙들이 그들의 삶의 생존율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요소였음을 뒤늦게나마 절감했던 것입니다. 재산 목록을 보며 한숨 짓는 노부부의 주름진 손, 부동산 경매법정의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한 사람들의 표정, 그리고 뒤늦게 경제서적을 탐독하며 위기의 본질을 이해하려 애쓰던 이들의 모습은 당시의 참담함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가족들이 모여 앉아 불 꺼진 거실에서 한숨과 함께 절약 방안을 논의하던 그 어두운 분위기는 많은 가정의 현실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혹독한 경험은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남겼을까요? 그리고 그 지혜는 오늘날 또 다른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니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 혹독한 경험은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남겼을까요? 그리고 그 지혜는 오늘날 또 다른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니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요? 그날의 깊은 절망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냉혹한 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부가 단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었죠. 수많은 시니어들이 길어진 새벽녘까지 잠 못 이루며 자신이 가진 재산 목록을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하며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셨을 겁니다. 기업들은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고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에게 구조조정이라는 차가운 단어가 적힌 해고 통지서는 그야말로 사형 선고와 같았죠. 애써 모은 돈으로 장만했던 집은 부동산 경매 법정으로 넘어가고
가족의 보금자리는 순식간에 사라지는 참담한 현실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위기는 결코 예측 불가능하며 오직 미리 준비된 자만이 그 거친 파고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냉엄한 진실을 말이죠. 특히 겉으로는 단순해 보였던 자산의 다변화와 현금 흐름 확보라는 원칙들이 실제 삶의 생존율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요소였음을 뼈저리게 절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진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당장 손에 쥘 현금이 없다면 급한 불을 끌 수 없다는 참혹한 진실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현금은 단순히 지갑 속의 돈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가족의 생계를 지탱하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생명줄과도 같다는 것을 말이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하여 일정량의 유동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서야 비로소 실감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모든 자산을 오직 한 곳에만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발상이었는지도 깨달았죠. 부동산 가격이 끝없이 오르리라는 막연한 기대를 안고 모든 것을 투자했던 많은 분들이 시장의 급변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자산 포트폴리오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그리고 현금 등 다양한 자산에 골고루 분산 투자하여 위험을 분산하는 지혜가 폭풍우 속에서도 배가 전복되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닭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마치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오랜 격언처럼요. 또한 위기 속에서 수많은 카더라 통신과 불확실한 정보들이 난무할 때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뒤늦게 경제서적을 탐독하고 전문가들의 조언에 귀 기울이며 자신의 자산을 스스로 지키기 위한 지식의 중요성을 깨달았던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려는 노력은 어둠 속에서 등불을 밝히는 것과 같았죠. 맹목적인 믿음 대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찾는 것이야말로 위기 극복의 첫걸음이었으니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공포와 절망에 휩싸여 섣부른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차분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처하는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위기가 닥쳐왔을 때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는 마음가짐이야말로 어떤 자산보다도 값진 재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그렇게 우리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얻어낸 지혜를 바탕으로 서서히 활기를 되찾는 시장과 함께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에게 재무 상담을 받는 시니어 부부의 모습처럼 미래를 계획하며 밝게 미소 짓는 그 희망의 얼굴 속에서 우리는 위기 극복의 생생한 수기를 읽을 수 있었죠. 이처럼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얻어낸 지혜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팬데믹과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 등 오늘날 우리를 둘러싼 또 다른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이 원칙들은 여전히 강력한 나침반이 되어주고 있죠. 네, 맞습니다. 27년 전의 그 아픈 경험들이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둘러싼 팬데믹과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 같은 새로운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더욱 강력한 나침반이 되어주고 있다는 말씀이셨죠. 마치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는 배가 낡은 해도와 최신 GPS를 함께 활용하듯이 과거의 지혜는 오늘날 우리에게 새로운 항해를 위한 필수적인 도구가 되어줍니다. 단순히 이론에 그치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며 얻어낸 이 지혜는 우리가 재정적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력한 버팀목이 됩니다. 그렇다면 IMF 위기라는 거대한 재앙 속에서 우리 시니어 세대가 피할 수 없었던 교훈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교훈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실질적인 재테크 원칙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현금 흐름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당장 현금화할 수 없다면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 속수무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마치 아무리 큰 저수지를 가지고 있어도 가뭄에 물이 흐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과 같았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은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소득 감소에도 흔들림 없이 일상을 유지하고 심지어 위기 속에서 오히려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자산 포트폴리오 다변화의 필요성이 명확해졌습니다. 당시 많은 분들이 부동산이나 특정 기업의 주식에 자산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위기가 닥치자 그 자산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며 큰 손실을 보셨죠. 마치 농부가 한 가지 작물만 심었다가 병충해로 모든 것을 잃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부동산, 주식, 채권, 예금 등 다양한 자산에 골고루 분산 투자함으로써 한쪽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이를 상쇄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혜인지 깨달았던 순간입니다. 이 원칙은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유효하며 은퇴를 준비하는 시니어들에게는 더욱 필수적인 전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의 중요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전문가나 일부 정보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위기를 겪으면서 스스로 경제서적을 탐독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를 습득하며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려는 노력이 확산되었죠. 마치 안개 낀 길을 운전할 때 남의 말만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도를 보고 앞을 주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맹목적인 믿음 대신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도 잘못된 선택을 피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핵심 역량임을 알게 된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심리적 안정 유지였습니다. 공포와 절망에 휩싸여 섣부른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차분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처하는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위기가 닥쳐왔을 때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는 마음가짐이야말로 어떤 자산보다도 값진 재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전문가에게 재무 상담을 받는 시니어 부부의 모습처럼 미래를 계획하며 밝게 미소 짓는 그 희망의 얼굴 속에서 우리는 위기 극복의 생생한 수기를 읽을 수 있었죠. 그렇게 우리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얻어낸 지혜를 바탕으로 서서히 활기를 되찾는 시장과 함께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IMF 위기가 남긴 교훈은 비단 과거의 이야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팬데믹,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 등 오늘날 우리를 둘러싼 또 다른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이 원칙들은 여전히 강력한 나침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27년 전의 아픔이 남긴 지혜는 오늘날 우리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재테크 원칙들이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테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